조혜근 박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간담회는 동계올림픽 준비와 또 우리 지역 발전 창출을 위한 종합실행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갖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이제 성공올림픽을 위한 대장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보고회를 기점으로 각 분야별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모든 올림픽 관련 계획들은 대회 이후의 유산 계획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올림픽 개최 후 남게 되는 경기장은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것처럼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또 근본적인 활용 대책이 세워져야 합니다. 올림픽 이후에도 활용 가능한 유무형 유산이 창출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치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4월 중순서부터 시작돼서 11월 30일까지 8개월 동안 이 과제를 지금 수행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귀중한 시간에 강릉시의회 의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하게 돼서 저희 연구진으로서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장장도 선수촌과 아이스하키장 경기장장으로 또 치도선 확장, 강릉 IC 연장 6개 약 3,000억 원이 지금 투자될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잘 아시는 강릉문화올림픽 종합특구가 작년 12월에 강원도에서 계획이 확정이 돼서 지금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구 지정을 위한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강릉은 강릉문화올림픽 종합특구라는 하나의 기본 컨셉하에서 4개의 지구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녹색 비즈니스지구, 문화체육복합지구, 올림픽 공원 관광지구, 올림픽 다운타운지구 이 4개를 포함해서 약 4.69 평방킬로미터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기능특구로서 금진 온천 휴양특구에 0.34 평방킬로미터를 통해서 스포츠 힐링 분야에 집중적인 사업을 좀 담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문화관광체육부에서 마련된 문화올림픽의 관광 기본 구상을 보면 3가지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문화관광 인프라를 조성하고 그것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런 3가지 단계에 있어서 콘텐츠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강릉의 단오제를 중심으로 이것이 이제 물론 세계화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올림픽과 연계해서 글로벌화하는 그런 문화 올림픽 계획이 담겨져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올림픽 파크와 아트센터를 문화관광 인프라로 조성하는 그런 계획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계획과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관련 저희 종합실행계획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통해서 실행계획에 담아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스테이너빌리티라는 것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발전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림픽의 유산, 올림픽과 연계해서 강릉시가 지역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담겨져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8가지 전략을 저희가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올림픽을 통해서 창조경제 신성장 산업을 창출하고, 두 번째는 스마트화해야 되고 녹색 교통 수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올림픽 도시 정주 환경 인프라를 정비하고 확충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올림픽 문화관광 도시의 환경을 만들어가고 그것을 통해서 아시아 동계 스포츠의 플랫폼을 구축을 해야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플랫폼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차 터미널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차 터미널에서 모든 것이 내려서 거기에 모든 것이 연계가 돼서 하나의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동계 스포츠의 비상에 하나의 여기가 메카뿐만 아니라 플랫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올림픽은
실행하기 위해서 문화관광부라든가 조직위원회에서 많은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문화올림픽의 로드맵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는데 개폐식이라든가 성화봉송, 웰컴 세러모니, 개최도시 여러 가지 로컬 문화 이벤트 이런 것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추진이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계획에 강릉시 여러 가지 문화의 개최 도시로서의 문화올림픽의 참여 사업을 저희가 종합 실행 액션 플랜에서 많이 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개폐식, 웰컴 세레머니, 개최도시 활동 사업 진행 시 이 강릉시의 문화 자원, 문화 행사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올림픽과 차원에서 여러 가지 그 문화올림픽을 하기 위한 문화올림픽 도시를 조성하는 데 인프라를 구축하고 여러 가지 올림픽 문화 관광 명소를 발굴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같이 문화올림픽에서는 글로벌 스탠다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역적인 문화의 차원이 아니라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선진화된 글로벌 업그레이드 스탠다드로 가야 되는 것들이 다 아시는 것과 같이 그런 부분에 상당히 좀 노력을 해야 되는 편이고, 특히 이제 올림픽이 개최되는 그 시기에 있어서는 평창의 조그만 도시보다 강릉의 25만 30만 도시의 규모에서의 도시 이 동계올림픽의 도시관광 또 연계관광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강릉시 도시관광을 활성화시키는데 상당히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 그를 하기 위한 전문적 양성과 활용을 하는 그런 대책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환경올림픽입니다. 환경올림픽에서는 도시를 정비하고 확충하는 문제, 또 도시 디자인, 도시 경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환경 문제를 포함한 종합적인 그런 환경올림픽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 특히 지금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생 마스터 플랜과 연계해서 실제적으로 사업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환경올림픽에서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올림픽 개최되는 주변 지역의 노후도와 가로를 중심적으로 파악해서 거기에 이제 우선순위 경제상 지역을 선정하고 실제적으로 올림픽 도시로서 이미지를 갖추어가는데 하고 활용도 있어서는 연계될 필요가 있고, 특히나 이제 앞서 말씀드린 강원도 차원에서 7월달까지 대외 시설 관련 사후 활용 계획을 지금 영역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같이 검토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사후 활용에 많은 그 부분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이라는 동계올림픽 도시가 평창은 그냥 단돈 10원도 안 들고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였단 말이죠. 강릉시는 배후도시로 오대랑 강릉이랑 잘 나오지 않아요. 실질적 경기장 배치들만 지금 현재 나와 있는데 철산 경기장은 평창에 배치되어 있으면서 시공비 부담이 한 푼도 없었어요. 맞죠, 그죠? 그 강원 발전용 우리 유 박사님 그 내용 잘 모르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한 푼도 강원도에서 다 부담했단 말이에요. 지방비 부담을. 철산 경기는 평창을 그렇게 했고 평산 경기는 강릉에 개최하면서 배후도시로서 경기장 시설 플러스 부대 시설까지 합치면은 우리가 강릉시가 한 5년간 약 1,500억 이상 부담해야 하는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한 분 얘기하신 분이 없어요. 우리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어느 용역 보고 이 문제를 제기하신 분이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강릉시가 5년 동안 1,500 부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연구 많이 하시잖아요. 저 문제 자세히 연구하는 잘 모르십니까? 우리 부시장님 한번 답변해. 네. 지금 이제 저희가 그 올림픽 경기장 이제 건설 해가지고 한 423억 정도 시기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아직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이제 환경정비라는 거 관련해서 한 1,0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경기장끼리 연결되는 그런 연결 도로망 이렇게 하면은 한 800억 내지 900억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장하고 연결 도로망 한 군데는 이제 거의 이제 시비하고 국비 비율 확정이 됐고, 그 외에 뭐 환경 정비나 이런 거는 앞으로 이제 계속 이제 올림픽 조직위하고 국가 예산 기관하고 협의해서 이제 따와야 되는 그런 건데, 그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평창은 한 분도 안 드리고 강릉은 이렇게 드리는데, 이제 이 제목이 평창 동계 올림픽이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강릉이 주다 하는 거를 계속 좀 공부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시비가 부담하는 만큼 어떤 그 강릉이 그에 따른 그 뭔가 내인 밸류가 좀 올라가고 또 세계적으로 알려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작년에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한 600억 정도 뭐 기체를 발행해야 된다 뭐 이런 건데, 뭐 이렇게 최대 한도로 시비 부담 내지 기체 발행은 최소한도로 줄이고 국가 지원은 최대한으로 얻어내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고민 안 하시는다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고민하고 계시지만은 현실적으로 우리 2002년 월드컵 개최 도시들도 보면은 축구 경기장 하나도 유지 관리가 안 돼요. 시설 부담 어떻게 하면 기체를 했단 말이에요. 최근 우리 시보다 큰 재정적이나 인구를 봐서 큰 도시들이 다 했는데도 다 실패작이란 말이에요. 거의 다. 근데 우리는 이 빙상 경기장을 3개 내지 4개를 갖고 가야 되는데, 사후 문제 차후예요. 사후 문제는 차후고, 그 문제가 더 클 수도 있지만은, 당장 2017년까지 경장을 다 마쳐야 되고 시비 부담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는 획기적인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청자를 팔든지, 뭔가 획기적인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연구만 한다 이거야. 노력한다. 시간 나가고 어떡할 겁니까? 그 시민들인데, 기체, 맨날 의회와 기체 돈 내야 되겠으면 안 되면 기체입니다. 이거 안 된다 이거죠. 그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경기장 시설을 어디서 합니까? 강원도도 주도적으로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 강릉시는 심부름 해줘. 용기매대, 골짜기 민원만 해길래 강원도도 하라 이거예요. 왜 우리 시가 맡아내는 거야? 이제는 우리 강릉시가 돈을 못한다 해야 돼요. 시장으로서는. 강릉시가 부도 안 하려면은 시장이 우리 강릉에 나와야 된다 이거야. 강원도도 주도적으로 올림픽 유치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 놓고 재정 부담을 시집으로 하라 그러면 말이 됩니까 이게? 이거는 이제 앞으로 강원도도 책임지고 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인력을 몇십 명씩 동원해 주는 것만 가르쳐 보라는 거지. 자기들 다 해. 우리 시 의사 반영 전혀 안 돼요. 또 강원도 가려니까 중앙정부에서 의사 반영 안 돼요. 당장 우리 여기 경기장 부지면이 취소됐죠. 보면 거기도 좀 문제도 당장 발생했죠. 우리 강릉시하고 강원도하고 의사가 반영 안 되는데 중앙정부에 그런 문제도 벌써부터 시작하면 나왔단 말이에요. 그 문제는 우리 강릉시가 지금 못한다니까 본인 인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정말 우리가 재정부담이 어떻게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 방안이 있다든지 아니면 못하겠든지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릉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용역을 하면서 많이 알고 있고 많은 자료와 통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그 자료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창의적인 어떤 그 도시 디자인 하는 데는 그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것을 좀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그 우선 부탁을 좀 드리겠는데 이번 그 용역을 하면서는 전혀 새로운 나도 제로 베이스에서 접근을 해서 강릉을 디자인해 줬으면 좋겠다. 막 이런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어느 자리에서 제가 한번 제안을 했던 내용인데
지금 설명 보고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각 분야별로 이제 상징적인 것들을 계획을 해서 찾아내는 아마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평창 동계올림픽이 하지만은 개폐식을 평창 동계올림픽 때문에 개폐식을 평창에서 하고요. 그러나 지금 21번의 동계올림픽 가운데 22번째, 그러니까 러시아 소치 올림픽까지 집어넣으면 22번째 동계올림픽을 합니다. 근데 그 대부분이 다 평창 경기장에서 개폐식을 했는데 우리는 석산 경기장에서 이제 개폐식을 합니다. 그래 그 이유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우선은 지형적인 문제가 있겠죠. 지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접근 참여하는 사람들의 참여자들의 접근 이런 것 때문에 평창 경기장에서 개폐식을 할 수 있었겠고, 아니면 두 번째로는 이 동계 스포츠의 선호도가 사실 빙상 경기 쪽으로 더 이렇게 무게 중심이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어차피 우리는 이제 평창에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개폐식에 포함가는 특별한 어떤 그 이벤트 행사 계획이 빙상 경기장에서 만들어져야 되겠다. 이것은 각 분야별로 어떤 상징적인 것을 만들어내기 이전에 아주 대표적인 그러한 그 사업 계획을 반드시 이 영역에서 담아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부탁해요. 예, 강릉역 부분에 대해서는 그도 언론도 나오고 또 본회의장에서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관계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그다음에 조직위하고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말씀드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근데 보수 축소 문제는 지금 현재 이제 지금 현재 이제 확정된 게 40만 6천 평방미터. 처음에는 44만 정도에서 하나만 됐는데, 그거는 아마 기획재정부하고 최종 협의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어떻게 이 내용을 만들어 갈 것인가, 그것이 걱정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부지가 그렇게 돼서 이제 일단은 우선 토목공사들, 토목 설계가 나옴에 따라서 그 일대에 대한 어떤 지역 디자인이 또 다르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지역을 토목 설계에 따라서 어떻게 그 방향을 가닥을 잡아야 할까, 이런 것도 상당히 확정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행히 용역 기간 안에 일찍이 좀 결정이 되면은 얼마든지 새로운 내용을 담아낼 수도 있는데, 그게 자꾸 늦어진다 하면은 사실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지금 연구하시는 분들이 애를 먹는 것이죠. 그런 데 대한 대안도 늘 생각을 하면서 이 용역을 수행했으면 좋겠다. 우선 좀 궁금한 부분만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가은발전연구원에서 과학 지시서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이 용역을 받을 때 과학 지시서에 핵심적인 내용이 어떤 과학 지시서를 받았습니까? 저희들은 이제 그 올림픽을 준비하는 준비 과정에 있어서의 종합 실행 계획과 지역, 강릉시가 이제 올림픽 이후에 지역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지역 발전, 창출 전략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발전. 종합 실행 계획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10개 분야, 경제, 문화, 환경, IT, 브랜드,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종합 액션 플랜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주문을 받았어요. 네, 이거는 건물만 이렇게 덩그럽게 짓고 그 안에 형이 빠져 있는, 그리고 이제 지속 가능한 어떤 그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담지 못할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게 착수보고니까 액션 플랜을 담으려고 할 때는 그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어야 되겠다. 그런 면에서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강릉 문화올림픽 종합특구하고 금진 온천휴양 특구 이 두 개가 강릉 특구 지정이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이 강릉이 이 문화올림픽 특구 속에다가 여러 가지 담아야 되는데 거기 이제 대표적인 게 녹색 비즈니스가 거기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녹색 도시 경포권역에 이 특구 지정을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경포권역이 우리 앞으로 먹고 사는데 동력이 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경포권 지역이 특구 지정된 지역이 특구 지정되게 녹색 도시 지구로 지정이 됐어요. 예. 녹색 도시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녹색 도시가 지정이 되니까 현실적으로 보면은 도립공원이 개척이 되면서 거기는 새로 도시 기본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 지역이 됐어요. 근데 용적률이 지금 20% 80%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라. 특구 지정과 녹색 도시 지역을 했는데 실제 그 속에 있는 앞으로 그게 지속적으로 발전해 가려고 그랬을 때는 건축이나 모든 행정의 규제를 받아버리니까 2018년 앞으로 한 5년 정도 이후에 자동차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다 규제를 바꿔줘도 그런 중요한 정책이 지금 잘못됐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발전연구원에서 이런 부분까지 얘기를 할 그건 안 되지만은 특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그죠? 네. 그 부분 하나. 또 하나는 지금 이 녹색 도시하고 금진 온천 휴양 특구 지정이 지금 이 녹색하고 아주 정반대되는 시설들이 지금 정책적으로 투자되고 있고 또 왼쪽에는 화력발전소가 2개 들어오는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뭐냐면은 정책 결정을 정말 마구 한다. 자, 이 두 가지 정책과 정책이 충돌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성공적인 동계올림픽을 하고자 하는데 맨 위에는 큰 어떤 문제점들을 만들어 놓고 그 밑에서 새로운 걸 만들려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겠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한번 해봐 주셔서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들이 용역 보고서에 담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들이 제시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거의 보니까 지역 발전 그 비전 제시는 돼 있는데 액션 구체적으로 담으려고 그럴 때는 우리 총론에 동의가 되는데 막상 당론에 가서 해보려고 그러면 안 돼요. 네? 막상 그렇게 큰 아주 비전 제시는 좋은데 딱 가서 가보면 그냥 계획이에요. 실제 실행 불가능한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변장에 대한 목소리를 잘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 한번 말씀드리니까 평창은 스키 골프가 이미 자리가 잡았어요. 평창은. 근데 그곳에 지금 동계올림픽이 위치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평창하고 우리 강릉은 바다가 정착이 됐어요. 해양문화가. 그러면 이 내륙문화, 해양문화, 스키, 눈문화하고 바다문화가 이번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이걸 한번 같이 묶어보려고 하는 이걸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노력을 하는데 이게 또 자존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게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런 뭐 여야 정치적인 그런 관계를 다 떠나서 이 세계적으로 이게 한번 이루어지는데 평창하고 강릉시에 결속을 해서 한번 성공을 해보자. 이러한 어떤 계획이 나와서 그걸 다음 발전연구에서 해양 쪽에 있는 사람들이 겨울을 만날 수 있는 계기를 좀 만들어주고 이 지금 동계 빙상 경기장을 여름철에 어떻게
들어올 수 없겠는가? 바다로 오는 사람들이 중국 가면은 가면은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저기 유럽 쪽에 가도 저기 그런 사막 지대인데 눈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빙상 경기장도 여름철에 많이 우리는 뭐 몇백만이 오는 그 몇천만이 오는 그 관광객들을 이 빙상 경기장에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을까? 예, 끝나고 났을 때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좀 해주시고. 뭐 2만 평인데가 몇 평이죠? 주소 면적 평수가. 그게 한 저기 2만 5천 평방미터 정도가 배제가 됐습니다. 그래 배제되는데 그게 이제 저희들이 기본 틀에서는 그 이제 그 병원화를 안 주려고 했습니다만은 그 이제 기재부에서 시부지 국공유지하고 사유지 면적 비율이 그 28대 70인가 이래 가지고 그 비율을 맞추는 과정에서 전사 저희들이 그 사유지 비율 그 다음에 공유재산 공유지 비율 이렇게 맞추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들이 그래서 그 부지를 최대한 하여튼 뭐 다른 그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하는데 아마 좀 차이가. 이제 우리 경기장이 그 시설하려고 하는 네. 문제는 없습니까? 뭐 재배치할 수 해야 된다든가 이런 어려운 네, 상황은 없습니까? 그거는 아직까지 그 배치 계획을 하고 그 지질조사 이런 게 이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 아마 배치하는 과정에서 뭔가 도저히 면적이 부족하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재조정은 아마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설계 부지를 조성하는데 이제 그 설계 중이기 때문에 거기 정확한 설계가 나오면은 이제 그 협소하다든가. 본 의원이 한번 대안을 한번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2만 5천 평방미터 정도를 축소를 한다고 했을 때 정부에서도 아마 예산 문제도 있지 않겠나 그런 관계에서 거기에 보시면 지금 현재 교회하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실내 수영장은 부지에 안 들어가죠, 그죠? 네, 고개를 제쳐.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쪽 보면은 우리 그 마쿠스 쪽으로 보면은 신축구 고급 주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차라리 많이 하나 이 부지를 축소를 한다 이러면은 그쪽 쪽으로 제의를 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반영되는 다른 그 부지를 오히려 활용하는 것이 본인이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건 시민의 입장에 봤을 때 그 건축 신축 그 주택들을 보면은 정말 지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 건물을 그 이 경기장으로 사용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그쪽을 철거한다라는 거는 조금 좀 아마 아무리 그 동계올림픽 경기장 주요 부지 안에 들어가 있다 하지만도 한번 그 부분은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하여튼 이 환경올림픽이 저희들이 쓰레기 매립장을 이용한 게 바로 환경올림픽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 네. 이제 단순히 왜냐하면 환경올림픽이라는 기존 신축 건물 고급 주택 잘 지어놓은 걸 허는 것이 그게 환경올림픽이 아니잖아요. 기존에 있는 거는 그대로 살려두고 그 다음에 우리 쓰레기 매립장 했던 것은 재활용하면서 그 다음에 그 상과 임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소나무 우거진 그것을 같이 잘 활용하면서 오히려 경기장을 저는 신축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하던 그걸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 다음에 강릉 역사 문제가 이제 아까 부시장님께서도 정확한 답변을 못 하시고 거기에 지금 현재 우리 관광발전연구원에서는 여러 가지 거기에 그 진입도로 시설비라든가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정말 그 역사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안 됐을 때는 만에 하나 이제 구정 건강리가 그전 예전 부지로 되어 있을 때 거기가 또 여기 됐을 때는 선수들이 진입할 수 있는 그렇지 않습니까? 진입 도로가 별도로 이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돼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 생각하고 있어요. 계속 현 역사만 고수하다가 안 됐을 때는 어떨까 그렇잖아요. 거의 전번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지상으로 가는 건 아마 있을 수 있겠지만 지중하로서는 거의 어려운 걸로 그렇게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시에서는
그 발전연구원하고 용역을 줄 때 그냥 무작정 용역을 줄 때 현 역사로 해서 안 됐을 때는 어떨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료에 보시면 1998년도까지만 해도 그 지역에 선수들이 한 2,000명 정도 그 아마 임원진들이 참가를 했어요. 근데 2010년도에 카나다에서 한 5,000명 정도 배가 늘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아마 뭐 그 러시아 소치에서는 얼마나 많은 선수와 임원들이 참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강릉 같은 경우는 이게 용평이라든가 정선이나 강릉 세 군데에서 분산 개최를 하셨어요. 그죠? 그러면 선수들이 최소 한 1,000명 정도 올 것인지 2,000명 정도 올 것인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선수들이 우리 강릉에는 와서 이 저기 숙소에 자면서 여기서 그 활용을 한다고 그 용역을 아마 우리가 받아가고 계획을 할 때는 선수들이 몇 명 정도 올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빌파일 상에는 일일 관광객이 11만 명이 돼 있습니다. 강릉하고 이제 용평 앞에서 그 중에서 아마 60% 정도는 강릉에 오지 않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선수 임원 관계도 일일 12,000명 정도인가 아마 그렇게 빌파일 상에 그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뭐 얘기했듯이 전체적으로 경기를 치르기 위한 어떤 준비는 그런 어떤 부상은 되어 있지만 경기를 치르고 난 다음까지 강릉시의 경제적인 문제 뭐 이런 것까지 다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정말 숙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숙박 시설이 들어서는 순간에 지금 저 선수촌 같은 것들 예를 들면은 그럴 경우에는 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거라는 거, 인구가 늘어나기보다는 이런 문제가 또 추가적으로 생길 것이고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그 전체적인 그림에서 들여다보고 난 다음에 용역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런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좀 올림픽을 치르기 위한 어떤 그 경제적인 의미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이냐 올림픽을 치르기 위한 그러면은 강릉시의 재정이 전체가 어떻게 되는가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강릉시의 재원 마련을 위한 어떤 걸로서 뭐 올림픽 복권을 좀 만들어 본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그림이 나와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사후 활용 그러니까 올림픽 경기를 치르는 동안에는 사실 무사히 잘 치를 수가 있지만 강릉시의 어떤 당면한 문제를 보면 사후에 어떻게 이걸 활용할 것이냐 그러면 사후에 활용하는데 유지하기 위한 비용은 어떻게 재원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그림들이 이 속에 들어있었으면 좋겠다. 그것도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게 그런 강릉의 전체적인 틀을 바라보지 않고 이게 마련이 될 경우에는 그냥 페이퍼에 지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또 그거 말고도 또 전체적으로 또 이렇게 보면은 문화 그러면은 사실 외국에서 오는 그 경기를 치르거나 올림픽을 보기 위해 오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의 어떤 목마름이라고 하는 거는 현대적인 음악이나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여기저기서도 아주 좋은 걸 많이 접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강릉에 맞는 문화가 뭘까? 한국적이고 그러면 단오도 있고 농악도 있고 그러면 단오와 농악에 관한 문화를 어떻게 전체적으로 구상을 해갈 것인가 디테일한 부분에서 그런 것들도 좀 챙겼으면 좋겠고 재정 이러면은 재원 마련의 올림픽 복권 이런 것도 있지만 실제 강릉시는 조직위가 나라가 올림픽을 유치를 해가지고 강릉시에다 던져줬는데 강릉시가 안고 가는 경기장 문제들은 돈이 무지하게 많이 들고 그 사후 관리하는 비용이 많이 드는 경기장들은 우리가 이제 안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 그 실직 던져주고 강릉 시민이 돋볼 건 정말 없어요. 거의 지금 봐가지고는. 왜? 치러내고 난 다음에 감당할 건 너무 큰데 그 치러낸 시설을 우리가 안고 있다고 해서 우리는 도움되는 게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런 어떤 재정 부담에 대해서 강릉시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올림픽을 치를 때 뭔가 강릉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 무슨 휘장 사업이고 뭐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실제 가만히 저는 염려하는 게 그거예요. 그거를 몽땅 다 중앙이 다 가져갈 거라고요. 대기업이 다 가져갈 거. 그럼 강릉시는 떠안고 뭘 어떻게 이거를 유지할까? 강릉시의 시민에게 덕이 되고 경제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자꾸 끄집어 내오셔가지고 용역에 담아주셔야 됩니다. 강릉시 관광개발 방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양관광이 3~4%, 문화관광이 18% 이런 프로테이지는 어떻게 나온 건 거죠? 종합계획에서
국토연구원에서 시행한 그 자료를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다를 저기 인용을 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연구원에서는 이 해양광의 34%라는 이 부분에서 어떤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는 아직 안 나왔겠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문화관광 도시로서 가는 이미지를 또 상당히 중요한 이미지고요. 그다음 또 시민들이 원하는 것도 해양 도시로 가는 해양 관광 도시로 가는 이미지도 상당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올림픽에서 문화관광 해양 도시로 가는 그런 관광 개발의 방향도 저희가 충분히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시 부담액이 상당한 1,500억이라는 이 부담액이 들어갑니다. 그죠? 지금 예상치가.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산술적으로 보더라도 자, 이런 시 부담이 많이 들어가는데 올림픽 치고 난 다음에도 이러이러한 분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뽑아낼 수 있습니다. 몇 년 안에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적인 뭐 대안이 있어야지만이 기체 발행한다든가 할 때 명분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본 발전 강관원에서 이렇게 올 수복을 하고 또 이제 7월달 하고 저희가 이제 부문별로 이제 그 사업 아까도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 각 사업별로 네. 저희가 이제 실제적으로 기존의 계획에 아까 의원님들 여러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냥 페이퍼 플랜이 아니고 저희가 실제적으로 액션 플랜을 만드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제 그 사업의 주요 내용과 주요 대원 대책, 기대 효과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제적으로 사업이 실행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인가요 어젠가 청와대에서 그랬죠. 각 지방자도 공지역, 국제 관련 공개하고 철저히 관리하겠다.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그 스페셜 대회 한번 가보셨겠죠? 예. 지금 우리가 그 기간적으로 이제 프리올림픽을 1년 전에 하게 되니까 기간적으로 보면 한 3년 반 남은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바쁘죠? 예. 그죠? 상당히 그 좀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좀 많은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혹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시간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그 우리 준비하는 단계. 뭐 저희가 아까 조직위원회에서 준비한 그 단계를 보면은 올해까지 이제 좀 그 준비가 좀 되면 뭐 경기장 건설하는 데 있어서 뭐 2, 3년 안에 건설이 되니까 충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올림픽 그 교통 및 그 수송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네. 그 평창동계올림픽 그 수송 네트워크 및 일반 서비스 시설 인프라 구축 종합 계획 추진 중이라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보면 관람객 수송 부담률 해가지고 승용차 32%, 버스 44%, 철도 40 목표치 이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선수나 임원진들이 다닐 때 그 동계 스포츠 선수의 어떤 그 장비 이런 것들 때문에 빙상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저기 아이스하키 같은 경우 상당히 장비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 연구원이 봤을 때 철도로 수송 이동하실 분들이 과연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아요? 아마 그 선수들은 그 대회 조직위원회에서 제공되는 차량이나 여러 가지 뭐 편의 차량에 의해서 다 이동이 될 것으로 저희 좀 보고 있어요. 차량으로? 예. 저희들은 이제 저 보면은 이제 철도로 오는 건 여기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이제 이용을 할 것으로 저희 보고 있습니다. 그 단장님, 네. 우리 그 저 경기장 그 축소 부지 축소된 게 결정난 게 언제예요? 그게 지금 현재 도에서 이제 도면을 작성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그게 이제 실시 계획 공고를 날 때는 이제 결정이 되는데, 그건 조금만 있으면은 저희 도면이 확실히 나오면은 위원님들한테 그 연락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하면서 네. 지금 이제 기본 계획에 우리가 했다가 변경이 되는 이런 안이 나올 때는 네. 좀 빨리 그 주민들 간이나 어떤 예, 이런 부분을 예, 예. 좀 빨리 저 설명이라도 자주 예. 좀 이렇게 가져가지고 어떤 그런 또 민원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지 축소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축소된 내용과 기본 그 부지 내용하고 비교해 봤을 때 큰 문제가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문제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도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마 그 별다른 문제가 없이 문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변경된 예. 축소 부분에 대해서 예. 축소됨으로 인해서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며 이게 정말로 큰 문제인가 그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하여튼 그 문제가 네. 범위가 최고 적게 드는 방향으로 축소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아마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아니, 축소가 되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 경기장 나가는 데는 문제가 사실상 없습니다. 지금 좀 문제가 발생돼 있는 게 있잖아요. 뭐 이장 부분이라든가 이장 벌써 해놨는데 뭐 축소돼가지고 빠져나간 부분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관계를 최소화하려고 저희들이 최대한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 예. 문제가 있다. 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계획대로 가는 것이 우리 시로 봐서는 낫다. 그 방법에 승인 난 게 바로 그 당초에 저희들이 올린 게 44만 평방미터였습니다만은 그 문광부에서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확정된 게 40만 6천 평방미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차익이 줄었어요. 여기 문제가 상당히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 그거는 현재 강릉역이 존치하는 걸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과학 지시서를 냈습니다. 첫 번째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실 지금 4월 5일부터 착수해서 11월 말까지니까 8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우리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정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오늘이 착수보고긴 하지만 이 동계올림픽을 앞으로 어떻게 치르고 우리 강릉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또 거기에 따라서 그게 기반이 돼서 지금 우리가 올림픽을 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 의원들이 많은 주문을 했고, 또 아까 몇 건 동료 의원들이 말씀하셨지만 그냥 우리 강릉시의 지금 현재 도시 상태를 가지고 펴놓고 그냥 이 상태에서 우리가 그림 그리고 계획하려면 왜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올림픽을 치르고 난 이후에 강릉이 정말 도시다운 도시, 또 올림픽 도시로서의 앞으로 우리가 정말 그 세계적인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기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원발전연구원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또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라 뭐 이제 자문위원이나 이런 데서 많은 의견을 주시는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그렇게 좀 그 관심을 가지고 또 더 좀 세부적인 사항으로 영역 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중간에 2번 보고할 때 우리 의원님들이 주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같이 그걸 좀 담아서 결과를 좀 꼭 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가지 주문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올림픽을 유치하고 난 이후에 강릉 역사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언론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번 다뤘습니다.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과업 지시를 받으면서 기존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도시 형태를 지금 그려가는데 지금 걸림돌이 있단 말입니다. 그 기재부나 지금 그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여러 가지 업무가 협의가 안 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강원발전연구원하고 강릉시하고 도에서 좀 해줘야 될 수 있는 그런 그 역할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게 단순 그냥 우리가 그 강릉역을 지하화해서 기존역에다 넣어달라는 게 우리가 단순 교통만 가지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올림픽을 치른다고 하는 그 중대한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문하는 것이 이게 그냥 국가 기관 산업으로 뭐 우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런 문제가 봉착돼 있고 벽에 부딪혀 있을 때 강원발전연구원 같은 데서 우리가 이렇게 연구를 준비해 보니까 지금 올림픽 빙상 경기가 열리는 그 지역 주민의 그 주변에 기존 역사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사실 좀 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직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우리 강릉시 강원도하고 해서 지경부를 기재부를 압박을 하든가 아니면 중앙정부에도 정식 주문을 해야 되거든요. 이 결과가 빨리 나와야지 이게 계속 이렇게 부처 간에 협의가 안 돼서 오래 가면 강릉시로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용역을 시작하면서 이게 우리도 그 강릉 역사에 대한 그런 지금 결과가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것도 늦어도 하여 9, 10월 달에는 결정이 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 보고 처음 보고지만 우리가 착수 보고지만 이걸 계기를 하셔가지고 뭐 부시함도 계시고 하니까 강릉시에서 지금 그 역사의 지화화에 대한 어려운 부분에 대한 걸 아마 지금 다 일목하게 다 나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좀 같이 오늘 맞대서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이번 이
용역에 착수를 하면서 강릉시 전체 그림에서 지하화가 꼭 돼서 우리 기준역에 들어와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 조사하고 했던 걸 중앙부처에도 좀 통보를 해주고 주문을 해주고 특히 조직위원회에다가 이걸 얘기해서 올림픽에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물고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걸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강릉으로서 또 우리 시민들이 엄청난 많은 의견과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지금 우리 용역해서 경기장 위치만 바꾸는 건 이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견을 좀 다시 한번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하고 장시간 정말 또 용역 보고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별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걸로 착수 보고에 관련된 용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